안녕하십니까. 경제 일정 중에서 포인트만을 쏙쏙 골라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 뭐 하지? 건행입니다. 네, 12월에 이제 중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유행도 알고 계시는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FO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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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기다렸어요. 오늘 그래서 네. FOMC 중심으로 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FOMC에 대한 여러 가지 떡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시장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FOMC가 9월 달에 한번 점도표를 보이면서 기준금리를 몇 회 올릴까 이런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9월에는 내년에 한 번 올리고 예. 그리고 후년에는 2번 올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새롭게 나온 거는 이겁니다. 예상되는 건 내년 2번, 후년 3번. 이거 한 번 차이가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럼요.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네. 것은 뭔가 대출 받았을 때 갚아야 될 빚이 더 는다. 그렇죠. 이자가 는다. 그리고 심지어 2022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2회가 아니라 3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것까지도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워낙에.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면은 만약에 3번까지 올라간다면 그만큼 돈이 많이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인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예. 딱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로 이 지표를 보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충격을 좀 빠져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보면은 코로나가 완전히 빠져나온 것도 아닌데 소비자 물가가 거기서 가고 있어요. 훅 치고 올라오네. 여기 짙은 색깔 보게 되면 이만큼 치고 올라오고 있고 예. 밑에 회색으로 근원 CPI, 그러니까 자동차나 그리고 석유 이거 관련된 게 변동성이 큰데 그거 빼고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걸로만 평균 쳤던 것들이 바로 근원 CPI인데 그것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요. 걔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돼요. 지금 거의 2009년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오늘 방송 기준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금요일이거든요. 잠시 저희가 오늘 생방송 할 때 그때 나오죠. 그게 바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많이 나오죠. 지금 예상치는 시장에서 6.7 정도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미 1982년 이후 최고치예요. 82년 이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높다. 근데 저 살면서 한 번도 못 본 건데 그러면. 그렇지. 근데 나이 얘기네. 전 봤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7%가 나오냐 이거예요. 앞자리가 바뀌면 이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빡 주는 거예요. 예상치가 6.7인데 그것도 엄청나게 오랜만에 최고치인데 그거보다 더 나오면 이건 물가 너무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 금요일 날 아침에 바이든 대통령이 스포일러 해버렸어요. 뭐라고요? 이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는 최근 일부 제품의 가격 하락세가 반영되지 않았다. 에너지 생각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가격도 하락했고 중고차 가격도 하락했어. 중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게 하락을 했다는 거고 지금 나올 거에는 그게 하락이 안 됐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반영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요? 제가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죠.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통화정책 방향성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하면 안 돼. 네. 근데 이게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대통령이 의식할 만큼 잘못하면 시장에 충격 좀 있겠다 우려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바이든이 제일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본인의 지지율과도 연관이 있군요 이게.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어기면서까지 나온 겁니다. 그만큼 스포일러를 해버려서 높을 수 있다. 그래서 7%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이 급락을 한 겁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올랐을 때 9월에 2.3% 예상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 10월에는 2.2%대 후반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말은 쉽게 말해서 매파적인 연준이 지속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계속 당기려고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부담이야. 자, 그리고 밑에 내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지금 임금 상승률. 연준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바로 고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짙은 녹색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프 보기 쉽네요, 요즘에. 계속 그냥 다 올라가고 있네요, 뭐가. 그냥 계속 올라가, 계속. 네.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올라가죠. 갑자기 거의 로켓을 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수요가 그만큼 빨리 회복이 된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예상 시기들을 계속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근데 이 테이퍼링은 어쨌든 풀린 완화적인 조치를 빨아들이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금리 인상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해하는 긴축을 하는 거라 네. 성격은 다르다라는 거. 어쨌든 테이퍼링이 원래는 6월 2분기 정도쯤 끝날 건데 네. 바짝 땡겨가지고 3, 4월쯤 종료를 해버리고 아하. 그리고 이걸 종료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긴축 카드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테이퍼링은 내놨다고 조금씩 더 이제 약간 덜 내놓는 거고 금리 인상해버리면 이제 진짜 완전히 빨아들이는 거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 시장에서 이게 금리 인상까지 빨리 가는구나라고 지금 얘기를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빨라지면은 증시에 좀 충격이 있겠다 이런 거죠. 가파름은 안 좋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금리 인상도 내년 6월쯤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잘 보면은 우선 3, 4월에 종료된다라는 걸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은 원래 계획은 150억 달러씩 매 월마다 12월까지 짝짝짝짝짝 빨아들이고 15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500억 몇십 조를 계속 월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기본 계획 시장에서 이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이거를 2배의 속도로 달립니다. 2배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지금? 300억 그러니까 내년 3, 4월에 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저 정도 돈이면 이거 충격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빠른 거야. 네. 느끼기에. 그래서 금리 인상을 처음으로 올리는 걸 지금 사람은 6월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왜 6월이냐? 사실은 4월에 FOMC 회의가 없어요. 통상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를 저희가 올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네. 관례란 말이지. 그래서 5월부터는 테크니컬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6월에 지금 예정이 FOMC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때 뭐 경제 전망이나 점도표 몇 번 올릴 거예요. 점 찍어가지고 하는 거. 예. 그런 발표 시점이 그때기 때문에 정책 변화는 6월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걱정되는 것. 과연 금리 영향력이 테이퍼링과 시장에 얼마큼 영향이 있냐? 제한적이다.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제한적이다. 다행스러운 네. 거죠. 그러네요. 구체적으로 왜 제한스럽나? 왜 제한적인가? 예. 얘기를 보면은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올리면 1.5%까지 가는 거예요. 네. 지금 0.25인데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0.25씩 탁탁탁 올라간다는 거고 그걸 이제 이미 반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스왑 금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네. 이미 어려워. 이 2년 동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미 들어가 있다. 새로운 악재가 아니다.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뭐 항상 말하는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네. 선반영이 사람은 그러니까 미리미리 전망을 하면서 충격받을 거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미 대변이 돼 있다. 그러니까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디죠? 실질 기준금리라는 건데. 실질 기준금리? 여기를 보시면 돼요. 0.25% 지금인데 네. 실질로 우리가 실제 경제에 반영되고 있는 거는 거의 마이너스 3.9% 수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낮은 상태라는 거. 거의 거꾸로 박혀 있죠. 네. 그만큼 완화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결국에 다시 이 0이라는 숫자까지 넘기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플러스까지 돼야 네.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로 그 금리에 대한 압박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아직은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갭이 꽤 있네요. 아직 여유 있어. 근데 이게 말이나 이런 보도만 보면 막 네. 당황스러운데 그렇죠. 아직 갭이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의 속도 자체가 경기를 회복시키지는 못한다. 경기 회복을 훼손시키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또 거기에다가 실제로 예전에 이 동그라미 씬 부분 보시면은 예. 이게 2년물하고 5년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금리 인상하고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밀접도 높은 건데 네. 2018년에 이때 딱 역전이 돼요. 회색이 밑으로 가고 녹색이 위로 올라가요. 예. 이렇게 금리가 겹쳐지게 되면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 네. 다시 이만큼이 벌어져 있죠. 이 벌어진 부분이 다시 메꿔질 때까지는 총 2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년부터 올리면 2년 뒤까지 올린다. 예. 그 다음에 또 이게 이렇게 다시 좁혀지면
다시 금리 인하하든지 다른 방법 쓰고. 그러니까 이건 큰 그림을 좀 알고 계시면 그렇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미국만 올리냐 아니면 딴 데 다 올리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입장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우선은 글로벌 경기에서 이런 걸 연준에서 아무리 블랙아웃 기간이지만 딴 나라에서 미리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두 나라 정도 보면 됩니다. 호주하고 캐나다인데. 호주, 캐나다. 그래서 호주는 금리를 동결했어요. 근데 동결하기 전에 이미 연준에서 하면 미국에서 하면은 우리도 양적 완화 조기 중단할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총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네요. 따라할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놓고선 동결해버렸습니다. 왜 동결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미 0.1%, 네. 미국이 0.25인데 더 낮죠? 그러니까 거의 사상 최저금리예요. 네. 돈 빌릴만 해요. 0.1밖에 안 내니까.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우리 호주는 생각보다 낮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네. 또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연준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예. 경기 회복에 방해 안 돼. 어차피 지나갈 일이고 네.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사람들은. 최소 내년 2월 중반까지는 양적 완화를 계속한다. 계속 할 거고 그리고 높은 인상률이 보일 정도. 여기도 또 고용 본다는 얘기예요. 예. 고용을 보고 좀 더 회복이 된 걸 봐야 우리도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돈 푸는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렇지. 그런 거네요. 그리고 캐나다 여기도 동결했어요. 예. 그리고 전망도 그대로 유지하고 양적 완화 지난 10월부터 종료를 시작한다고 이미 해서 여기는 미국보다 더 빨리 그러네요. QE를 양적 완화를 해서 긴축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여기는 이제 속도를 조절한다. 예. 조절한다. 글씨 잘 쓰시네요. 와, 쥐날 것 같네. 네. 그래서 코로나 회복 중이고 네. 오미크론 불확실성이긴 하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2% 목표 달성을 계속 할 때까지 일정하게 2%를 찍을 때까지는 금리를 계속 완화적으로 비둘기파적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돈풀기 신호 끝났다고 캐나다가 먼저 이렇게 움직였지만 지금 캐나다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에요. 네. 지난해 때 동결했고 그리고 비둘기 성향 계속 띕니다. 저기 또 패셔너블한 우리 22 통화정책 총재 어디서 사진을 이런 걸 가지고 오셨어요? 자기 페이스북에서 자기가 올렸어요. 대단하시네요. 라가레드 총재고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이십니다. 목이 길고. 자, 어쨌든 2022년 중에 금리 인상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여유 있나? 그렇지도 않아요. 차트를 보면은 이거요. 차트를 보면 많이 흥분하셨어요? 재밌네.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또 올라가고 있다. 잡아야 돼. 근데 아까 또 그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유가, 변동성 큰 게 영향을 많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원 소비자 물가 평균 친 거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으로 누님께서 얘기를 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아시아로 넘어올게요. 은행. 뱅크 오브 재팬. 일본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델타 바이러스의 이런 충격에서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올리고 저시고 할 것도 없고 저물가야.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이든 먼크론이든 나와도 어쨌든 시장 타격은 너무 제한적이야. 여기 매파적인 게 나올 빈틈이 없네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진데 뭐 바닥인데 뭐 지금 0.01% 수준. 이거 소비자 물가 나온 게 지금 이거예요. 안타깝네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비둘기. 어쩔 수 없는 장기 투자처럼. 매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매고 뭐고 그냥 비둘기 픽스. 자, 소비자 물가 보세요. 아까 0.1%를 했잖아요. 아직 바닥이에요. 이렇게 내려요. 그래프의 추세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달라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중국도 보게 되면은 지준율 인하 최근에 했죠. 그렇죠. 이제 5개월 만에 인하했고 기업 대출을 일부 정도 재개했다. 그러니까 좀 더 완화적으로 돈도 좀 빌려주고 옥죄했다가. 아니 미국에선 지금 그 매로 가려고 하는데 중국은 오히려 비둘기네요. 풀었네요 돈을. 왜냐하면 이제 개혁 정책 시진핑 주석이 이제 연임을 하면서 중국을 좀 이제 살려내겠다, 성과 내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강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디지 추싱 상폐해버렸고 디폴트 오늘 나온 내용으로 공식화됐고 신규 주택가격도 2개월 연속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은 완화적으로 고삐를 약간 푸는 겁니다. 완급 조절을 하고 있고 그럼 모든 나라가 지금 다 그러냐? 비둘기냐 다? 연준만큼 올리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영국은 안 그래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0.1에서 0.25로
그래도 아직 미국보다 나죠 지금. 아, 올려야 나죠. 올려야지 미국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역시 더디다. 그런 것들을 우려했는데 예. 정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보건 대책을 9월 말에 또 종료하게 되면 또 다시 고용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랬었는데 차트를 보면 네. 고용이 실업수당 청구건 수입니다. 예. 집에 노는 사람 많으면 이거 신청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고 있잖아. 아, 그러면 고용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제 고용이 이제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은 올려도 된다. 아하.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비자 물가도 이건 다 똑같아. 만국 공통 다 이렇게 급상승 중.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손 써야 되는 만국 공통 아니죠? 어디지? 아까 일본 떨어졌잖아요. 일본이 있었네. 스미마생. 일본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영국도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긴축을 써야 되는 입장인데 고용이 살짝 지금 잡힌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이거를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유동성, 시장에다 돈을 푸는 거를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푼 돈 줄이겠다. 근데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돈을 아예 빨아버리는 이제 그거 다 푼 거 땡기고 이제부터 있는 돈에서부터 또 땡기는 겁니다. 이제부터 긴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테이퍼링을 했다고 해서 바로 연결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제 올라갈까? 지금 6월 달이 80% 가능성이라고 하지만 예. 중요한 거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년에 2번 할지 3번 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다음 주 FOMC 어쨌든 매파적으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로 작은 면지 큰 면지 체크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